40만 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노련하게 쌓여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비상교육 올리원의 중등 대표 강사 안현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40만 명의 중학생들과 함께하게 된 과학 강사 안현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는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연락해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는 최상위권이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기 내신을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오르는 경험만 반복하면 공부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저절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고등 사이트로 이적하려 했습니다. 다시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할 수 있고 대입이라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으니 뭔가 재미도 삶의 의미도 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회사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메타인지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와요.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메타인지 학습만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하고 있던 이 모든 고민들이 해결이 되겠구나. 내가 학생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그전까지요. 인생 1라운드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대입 준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중학교 시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애 주기나 뇌 발달로 보았을 때 각 시기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뭔가 나를 탐색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경험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의 큰 부분을 놓치는 게 될 거예요. 현 예비 중3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에 따라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함으로써 변별력이 낮아진다고는 하나 상대평가를 하는 공통과목이 고1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 과목들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 대비 고1의 중요성은 정말 커졌어요. 다시 말해 중학교 학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해진 중학교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요. 계획을 세우든 수업을 듣든 복습을 하든 학습의 모든 과정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위권들을 조사해보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의 공부 환경 다 달라요. 100명의 지능 다르죠. 100명의 학습법도 달라요.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메타인지가 높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공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학습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학습법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학습 동기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선물과 같은 보상, 다른 사람의 칭찬, 승부욕을 동기로 삼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는 동기가 없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없다면 그 동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셨던 대화,
밥 먹었어? 숙제했어? 공부 안 해? 이런 대화만 싹 빼시고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시고 학생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만의 학습법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기질과 적성도 아셔야 되겠죠. 시중에 공신력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느린 학습자라면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가 무너지는 친구들은요, 선행 부족해서 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방향과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학습법도 만들면서 점수도 챙기겠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입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만의 학습법을 이 중학교 때 만들고 가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공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부모님이 아닌 학생에게 옮겨와야 돼요. 내가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특정 과목을 어떻게 구조화시켰을 때 이해가 잘 가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오답 노트를 쓸지, 다시 강의로 돌아갈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지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보통 상위권의 공부 방법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학교 때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성취의 경험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내가 어제는 SNS를 3시간 했는데 오늘은 1시간을 했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 되신 거거든요.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내가 지난 과학시험은 30점이었는데 나만의 학습법을 적용해봤더니 80점이 되었네? 대단한 성과죠. 역시 스스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진짜 자신감은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누적된 성취 경험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제자의 그 워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친구는요, 강남권에서 최상위권이었던 학생이고요. 특목고 진학을 보류하다가 전략상 일반고 인문계로 전환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잘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기 내신을 망해버려서 만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저 수능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 친구가 점수가 낮았던 과목이 고1 통합과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 과학 공부를 한 적이 없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벼락치기로 암기식으로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 봤던 고1 통합과학의 경우 중학교 3년 동안의 내용을 융합한 과목으로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내신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암기식 학습의 허점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문제 유형이 달라지죠. 문제를 조금만 꼬아서 내죠. 적용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 암기식의 학습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데, 많은 내용으로 보이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구조화시켜서 이해하시려는 연습을 하셔야 이게 고등학교까지 장기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의미한 노력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습이죠. 배울 학에 익힐 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만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인강에서 배우고 진도 나갔다, 공부했다, 노력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익히는 과정이 빠져 있어요. 우리 이번 교육 개편의 목표는 문이과 통합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인데, 지식과 삶에 융합할 시간은커녕 단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익힐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더욱 간절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올린 노력,
성취의 흔적들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는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이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